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페이지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8페이지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첫 번째 질문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오늘 이어집니다. 자, 교과서 19페이지를 모두 다 펴셨죠?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hen, is stress not bad? 그래서 어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떤 자연적인 경보 시스템이고 그리고 뭐 비자발적인 어떤 반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이어지네요.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대답이 no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영어에서 질문을 할 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질문을 스트레스가 나쁜가요? 혹은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닌가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질문에 상관없이 대답이 yes라고 나오면 스트레스가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no라고 대답을 하면 아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동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나쁘다 이렇게 써 있을 때 스트레스가 나쁜 거니? 혹은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닌 거니? 라고 물었을 때 나쁘면 yes라고 하는 거고 나쁘지 않으면 no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상관없이 no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not always라고 해서 부분 부정을 하면서 나쁠 수도 있는데 항상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있네요. 넘어가 볼게요. A little stress is essential.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데 뭐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냐면 to push you to get things done 이렇게 돼 있죠. 자, push하면 밀어주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push 때문에 나온 부분이 to get이 되겠죠. push A to 동사 원형하면 A가 뭐뭐 하게끔 압박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get things done 어떤 일들이 행해지게끔 하도록 다시 말하면 당신이 어떤 일을 하게끔 압박해 주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너희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험을 볼때 긴장감이 아예 없어요. 긴장감이 아예 없고 제로야. 그러면 오히려 도움이 좀 안 된다고 하죠. 약간의 긴장감은 우리 시험을 잘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도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가 일을 더 뭔가 잘 추진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냥 스트레스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저는 스트레스 전혀 안 받는데요. 이러면 그만큼 일에 대해서 긴장감도 없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추진력도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It prepares you blank a tough situation with focus. 그래서 그것은 prepares, 준비시켜 줍니다. 자, 우리 대명사 나오면 항상 어떤 걸 가리키는지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이슬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는 우리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당신을 준비시켜 줍니다. 자, prepare도 역시 아까 push와 마찬가지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repare 밑줄 치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준비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쌤이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기에 to meet이 나와야 될지 meeting이 나와야 될지 예측이 되시죠? 네, 여기서는 to meet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은 prepare A to 동사 원형 A가 to 이해하도록 준비시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당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a tough situation 굉장히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힘든 상황을 직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with부터 다시 괄호로 묶어볼게요. with focus, strength, and alertness라고 돼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괄호를 묶으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마주쳤을 때 focus,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고 strength, 어떤 강인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lertness, 이게 뭔가 기민함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또렷하게 차리고 그런 상황에서 힘든 상황과 마주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Without stress, you would not be able to gather enough energy to face difficulties, meet deadlines, and achieve successes.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 without은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스트레스가 없다면 you would not be able to gather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여기 사실 without이랑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봐주세요. 스트레스가 없다면 뭐뭐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스트레스가 없다면 you would not be able to gather. 당신은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enough energy.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인데요? 뒤에 거 할 수 있는 에너지요. 그래서 to face difficulties. 어떤 어려움을 직면을 하고 그리고 meet deadlines. 우리 데드라인 하면 마감 기한이었잖아요. 마감 기한을 맞추고 그리고 achieve successes. 우리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성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에도 이제 맞설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고, 그리고 마감 기한도, 스트레스,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마감 기한에 맞출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트레스의 장점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한 것 같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여기서 without stress는 사실 약간의 가정법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다면 실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가 만약에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정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너희 가정법 과거라고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런 거 들어봤어요? 내가 만일 새라면. 쌤이 이제 너희가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더 많이 들거든요. 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쌤이 상상을 하는 거는 쌤 자유잖아요. 그래서 쌤이 만약에 김태희라면 자,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내가 만일 김태희라면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if I were 이 were라는 과거 동사를 가정법이기 때문에 쓴다라는 거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if I were 김태희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내가 만일 김태희라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러지 않아요. 현실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재 사실의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if I were 김태희 내가 김태희라면 나는 B 안 만났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지금 B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그래서 I would not marry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나는 B랑 결혼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했잖아요. 어차피 제가 김태희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다면 그래서 if it were 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뭐뭇이 없다면 이라고 표현을 할 때 were not for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stress 이거랑 without stress 이거랑 같은 표현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너희가 해석을 하고, 아, 스트레스가 만약에 없다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뒤에 특히 would 다음에 우리 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would not be able to라고 해서 우리 동사 원형이 나온 게 보이시죠? 이럴 때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면서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이름은 과거지만 이름이 이렇게 과거로 쓰이는 이유는 사실 형태랑 관계가 깊어요. 우리가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는 얘기를 할 때 과거 동사를 쓰기 때문에 이름만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내용은 현재 사실의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해볼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약에 없다면 너는 충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 안 외워지시면 쌤이 예문을 하나 추천드릴 테니까 외워주실래요? 조금 더 쉬운 예문으로 드릴게요. 자, 여기다 백지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되게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나 너 없으면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 네가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표현을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네가 만일 없다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if it were not for까지 쓰고 네가 없다면이니까 그 자리에는 you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원래 되게 쉽게 표현하려면 우리가 이게 같은 표현이 without이니까 without you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길게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if it were not for you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없다면 나 정말 외로울 거야. 이렇게 하면 나는 그다음에 우리 would라는 조동사랑 be라는 동사 원형 쓸 거라고 했죠. I would be lonely. 외로울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예문이니까 하나 외워 놓으시면 우리 교과서에 나온 예문도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19페이지 윗부분이 끝난 거예요. 3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19페이지 본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오는데요. Why then does everybody think it's a big problem? 자, 그럼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 스트레스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질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컴마 중간에 이렇게 then 같은 접속 부사들이 있으면 뭐 however, then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사들이 나오면 먼저 해석을 하면 좀 더 잘 연결이 돼요. 먼저 해석해서 그러면 Why does everybody think it's a big problem? 왜 모두가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그것은 역시 스트레스를 가리키겠죠. 그렇다면 왜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이어집니다. 궁금하네요. 그죠? The problem is times have changed, but the stress reaction remains the same. 그래서 문장이 좀 길게 나온 것 같은데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 생략된 내용이 있어요. 뒤에 이제 문장이 길게 나오는데 여기 접속사 that이 여기 있어주면은 연결이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that이라고 써주시면 문제점은 that 이하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냐면 times have changed.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시대는 바뀌었는데 but the stress reaction remains the same.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remains,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the same, 똑같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시대랑 지금 현재 시대가 다른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아직 잘 모르겠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Stress hormones burn away. 여기까지만 먼저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burn 하면 우리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지냐면 when you get rid of the stressors. 당신이 스트레스의
어떤 원천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어떤 스트레스 원천을 get rid of. 예전에 배웠던 수거죠? 어떤 것을 제거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당신이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는 것을 제거하면 사라집니다. 당연하잖아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 예를 들어 내가 시험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면 스트레스가 확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원천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게 스트레스인데 예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Back in the old days. 우리 back 하면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거, 과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it was a matter of either death or survivor.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의 문제였냐면 of부터 survival까지 괄호를 묶으시고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either A or B라는 표현도 보이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였냐면 죽거나 혹은 survivor, 생존하는 둘 중에 하나 죽는 것 또는 사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라고 해석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까운 문장 내에서 찾으셔야 되고 만약에 그 문장 내에 없으면 바로 앞 문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t은 스트레스의 원천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오랜 예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스트레스의 원천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는 came to an end. 끝으로 가는 거니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결말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의 문제였기 때문에 언제가 끝이 있는 거예요.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절에는 일단 뭐 굉장히 지난번에도 예시가 나왔던 게 우리 호랑이를 만나는 거였지만 호랑이를 만났어요. 근데 막 도망가. 그래서 결국 살아나. 그러면 이제 우리 스트레스가 끝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서 죽어서 이제 끝났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위기가 끝이 나는 게 명확했는데 now, however. 자, 여기부터 중요하죠. 쌤이 아까 문장 중간에 컴마가 이렇게 연속되고 접속 부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먼저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now, 이제는 many of your worries are not as blank reserved as they were when you used to bump into tigers.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여기 are 앞에서 한번 끊으시고, 당신의 걱정들 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are not as blank reserved.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하시면, 일단 인스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죠. 인스턴트 식품 할 때 나오는 그 표현으로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즉각적으로, 인스턴트리는 즉각적으로 라는 뜻이 있고, 인스턴트는 즉각적인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죠. 그리고 이제 빈칸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구조가 a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s는 우리 비교할 때 쓰는 거잖아요. 땡땡땡 하는 것만큼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as 중간에 있는 표현을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reserve가 해결하다 풀다였으니까 앞에 있는 are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많은 걱정들이 are reserved, 해결된다, 풀린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럼 이제 골라주시면 돼요. 즉각적인 풀린다, 해결된다 이게 맞을지 즉각적으로 해결된다. 이게 맞을지. 딱 들어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시죠? 네, 더 어울리는 것은 즉각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부사 즉각적으로가 들어가야 정답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as가 나온 거니까 비교를 해야 되겠죠? 언제랑 비교를 했어요? 여기 when 다음부터 보시면 when you used to bump into tigers. used 하면 뭐뭐 하곤 했다라고 과거의 어떤 습관적인 일을 얘기할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뭐 하곤 했던 시절, 호랑이를 만나곤 했던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primitive days라고 표현했던 그 원시 시대 같은 시대 있잖아요. 그때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던? 즉각적으로 해결되었던
그때만큼 뭐 하지는 않다, 즉각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실 반복이 되면 영어는 생략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자를 만나던 그런 시절에는 그런 걱정들이 여기서 J는 worries를 가리키겠죠. 그런 당신의 그 걱정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됐었죠? were instantly resolved. 그래서 그 호랑이 만나던 시절에는 즉각적으로 해결된 것만큼이나 즉각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좀 무섭긴 하지만 호랑이 만났을 때 뭐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확실한 건 스트레스가 빨리 제거가 된다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이제 비교 대상으로 이제 요즘이 어떤지가 나오겠죠. You might have an exam tomorrow and an assignment due the day after tomorrow. 너희가 한 4월, 4월쯤 그리고 이제 지나서 6월쯤에 많이 겪는 현상인데 그때 막 수행평가하는 시험이 막 몰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면 you might have an exam tomorrow. 내일은 시험이 있어. 근데 또 an assignment, 과제도 있는 거야. 근데 그 과제가 언제까지? 얘가 언제까지가 기한인이란 뜻이 있잖아요. 언제까지가 기한인데요. The day after tomorrow니까 모레. 내일 시험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다음 날까지가 기한인 과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The danger signs are almost always on. 그래서 이 위험 신호들은 항상 거의 켜져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on, 켜져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And the stress hormones stay in your body and build u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이 stay, 계속 몸속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build up, 차곡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네요. 자, blood rushes to your face.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서 피가 rush to your face, 얼굴에 막 몰려요. 빨갛게, 새빨갛게 되고 your stomach stops. 일단 위장에도 문제가 생기죠? 우리 스트레스성으로 우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장이 동작을 멈춘다. 그래서 보니까 쌤이 stop 다음에 to work랑 working 중에 고르는 거를 문제로 냈는데 이것도 역시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to work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춘다라고 해석할 거고 목적어로 쓰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우리 쌤이 방금 작동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작동하다, 기능하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위가, 당신의 위가 기능하는 것, 작동하는 것을 이렇게 working을 골라줘야 되겠네요. 작동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feels upset. 우리 upset 하면 뭐 화가 난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불편한, 신체 어떤 기관이 불편하거나 아플 때도 upset이라고 쓰죠. 특히 위가 아플 때 my stomach is upset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좀 아픈 것 같고, 혹은 as if it is tied up in knots 라고 돼 있죠? 우리 knot 하면 매듭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be tied up 하면 이게 어떻게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듭이 마치 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고, 쌤이 as if 네모로 한번 쳐볼게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해석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하고 얘는 가정법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냥 여기처럼 조건으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추측할 때 쓰는 거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마치 매듭이 지어지는 것처럼 어떤 것이 매듭 지어지는데요. 이시 가리키는 걸 찾아보셔야 되겠죠? 여기 방금 앞에 얘기한 게 바로 우리 위가 됐었잖아요. 위장. 그래서 우리 위가 막 꼬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장이 꼬인 것처럼 아픈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You feel restless in your legs.
당신의 다리가 우리 restless도 배웠던 표현이에요. rest가 휴식인데 this는 그게 없는 거야. 휴식할 수 없을 만큼 뭔가가 지금 불안정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때 restless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신의 다리는 뭔가 안절부절하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굉장히 막 움직이고 불안하고 그리고 have difficulty going to sleep. 잠을 자는 데 있어서 너희 have difficulty ing 하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와 있는데 None of this blank you were doing your homework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떠한 것도 자 너희가 this가 가리키는 것도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것 중에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당신이 with doing your homework 숙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여러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은 하나도 당신이 일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this는 앞에 있는 여러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증상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여러 개인데 이게 사실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단수형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스트레스 증상으로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었죠? 지금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쌤이 한번 지우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증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얼굴로 피가 몰리는 거 그리고 위장 장애가 생기는 거, 그죠? stop working까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픈데 마치 어떤 것처럼 아파요? 위장이 꼬인 것처럼 아픈 거.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 중에 어떤 것도 그 다음에 help상 help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앞에 none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얘를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수로 helps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뭐 하는 데 있어서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when it keeps happening 그것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때 자,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앞에 있는 this를 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 이런 스트레스의 증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it can harm your health.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여기서 it이랑 또 이 it이랑 다 같은 it이라는 거, 스트레스 증상들을 가리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쌤이랑 옆에 있는 표 한번 잠깐 보실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럼 괜찮다고 하셨는데 장점도 있고 왜 도대체 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호랑이를 만나던 시절에는 이 위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결국 끝이 나요. 여기 끝이 난다라고 해서 우리 end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걱정은 그래도 요즘보다는 훨씬 더 즉각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시험도 있고 과제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어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위험 신호가 거의 항상 켜져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오늘은 19페이지 좀 양이 많았는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다뤄드렸거든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패들렛에 들어가셔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